평생 일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재산 형성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늙어서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투자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자기 돈을 자유롭게 쓰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경제적 자유라고 하며 이것이 궁극적인 투자의 목적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의 95%는 손실을 봅니다.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걱정을 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주식을 하다 망했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공부와 분석입니다. 공부와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 그러니까 손실과 수익의 경계를 시험으로 비유하자면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치른 것이며 불합격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은 넘쳐나고 관련 영상도 많지만 대부분은 주식 투자에 관한 상식 같은 내용들입니다. 적자 기업은 피하라, 분산 투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부에 비유하자면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뻔한 말과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뭐든지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부하고 분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슈퍼개미의 탁월한 실전 투자 성공 노하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투자로 재산 형성이 눈에 보이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자신감과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격적인 주식 투자 공부를 실천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영상은 성공한 주식 부자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영상 가져왔고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슈퍼개미는 정채진 씨입니다. 신과 함께 출연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이분은 전업투자자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셨고 롯데케미칼에서 근무하셨으며 이후 투자업계에 전업하셔서 아크투자자문, 슈프림에셋 투자자문, 그리고 리딩 투자자문 등에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셨고요. 옮긴 책으로는 기대투자, 그리고 최근에 번역한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등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분이 언론에 그동안 안 나오셨기 때문에 관련된 사진이 제가 서칭을 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이 정채진 씨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색했을 때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설명해드릴 부분은 챕터가 이번 영상에는 3개입니다. 종목 발굴 4가지 비법, 그리고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와 마음가짐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분이 방송하신 분량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챕터 1에서 종목 발굴 4가지 비법, 최신 트렌드를 살펴본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확인한다, 차트를 확인한다, 그리고 퀀트 공식을 이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최신 트렌드를 살펴본다 부분에서는 과거에 좋은 사람들에 투자하여 1년 반 만에 400%, 4배의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의 예스 브랜드에서 속옷에 원하는 글씨로 자수를 놔주는 것으로 인기몰이를 했었는데요. 애인 이름이라든지 사랑해라든지 이런 글귀를 속옷에 이제 새겨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특별히 원가는 실값밖에 안 들어갔는데 비용 추가적인 이제 수익이 더 발생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적자였던 좋은 사람들이 순이익이 40억씩 나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생주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었나 봐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실제 매장에 가서 줄을 서서 구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수를 넣어서 직접 구입도 해봤는데, 사업계획서를 분석해 보니까 기존 매장을 20개였는데 100개 이상 늘릴 계획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투자를 했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봤었고요. 그리고 셀바이오텍이라는 종목에서도 큰 수익을 봤는데, 자신의 아이가 장이 좋지 않아서 유산균 제품을 구입하고 있던 중 지인의 권유로 셀바이오텍 제품의 효과를 확인하고 종목을 분석해보니 이익률도 좋고
확장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합니다. 과거 허니버터칩 대유행처럼 이러한 유행이 보이면 투자와 연관지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 투자자에게 가장 또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를 확인한다. 매번 분기마다 전 종목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그 적자나 실적 감소 등 쭉정이 종목은 버리고 그 전분기, 전전분기, 전년도 대비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추리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이 한 1700, 1800개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추리면 한 200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직 실적 개선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제자리인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종목을 다 찾아봐야 되니까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i투자닷컴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텔레그램을 등록하면은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런 부분을 그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줘요. 텔레그램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카톡 같은 메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알려주는데 이를 검색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실적 상승하는 종목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제가 직접 따라해 봤는데요. 직접 해보고 올해 상반기는 내내 이걸 해봤어요, 제가. 근데 찾는 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그 텔레그램 메신저로 오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그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 상승, 실적 하락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되고 거기에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 매수 유지, 목표가 향상 이런 메시지까지 오다 보니까 하루에 메시지가 몇백 개씩 쌓여요. 그리고 그 실적 발표가 하루에 모든 종목, 모든 회사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꾸준히 확인을 해야 돼요. 한 달 내내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근성과 노력 아니면은 이게 또 힘들더라고요. 메시지가 또 그 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검색어 기능으로 전년비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검색어로 실적에 대한 메시지만 검색해가지고 확인하시면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서 이런 부분 좀 이용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차트를 확인한다.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 모든 종목의 차트를 확인하여 많이 상승한 종목은 제외하고 주가가 3년에서 4년 정도 횡보하고 있거나 주구장창 빠지는 종목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사이클이 있고 경기 변동 등에 따라 경기 수축으로 실적이 하락할 수 있고 이러한 종목은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도 하락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횡보하거나 하락한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은 다시 경기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사이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무조건 하락하거나 무조건 횡보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시클리컬 사업, 경기 순환주를 말한 건데 경기 순환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그 HTS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창 두 개를 띄우는데 창 하나는 그 차트, 그리고 나머지 창은 실적으로 창 두 개를 각각 분할해서 띄워놓고 확인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거나 횡보를 하는데 반해 실적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런 분석해가지고 종목 찾는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가는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고 그걸 차트로 확인하면서 반해서 이제 실적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다는 거죠. 이 부분도 차트상 주가가 상승한 건 바로 주가가 이미 상승해버리는 건 바로 넘기면서 패스하면서 빠르게 확인하는데 숙달 되면 1700개의 모든 종목을 확인하는데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퀀트 공식을 이용한다.
그 고담 캐피탈을 운영했던 그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펴낸 책, 그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그 투자자문사에 근무할 당시에 정채진 씨가 투자자문사에 근무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도 통하는지 그 외부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백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대요. 그때 진행했던 게 2007년도였는데 2001년 지수 한 1000 정도, 코스피 지수 1000 정도 선에서 2007년 그때 당시 지수 2000선까지 그 지수가 2배 상승하는 동안 그 퀀트 투자로 2700%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지표의 조합으로 그 로이, 그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 그리고 PER, 그 퍼가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종목, 두 지표의 교집합을 구하해서 그 상위 10개 종목,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위 30개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마법 공식, 매직 포뮬러라고 불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는 방법으로 현재 과거에는 HTS가 제공을 안 했었는데 현재는 HTS에서 조건 검색으로 이렇게 가능해요. 개인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또 이 조엘 그린블라트의 주식시장을 이끈 작은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쉽고 좋은 것을 왜 기관들이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펀드 매니저들 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추려진 종목들 중에는 소형주가 있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기관에서 진입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었고요. 다음 챕터 2로는 그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신과 함께 방송에 나오기 전 같이 근무했었던 전 투자자문 대표인 김동환 소장에게 출연 부탁을 받고 출연을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출연했다가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출연을 결심했던 이유는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방송 당시, 그 당시가 이제 작년 봄이었고요. 그때 당시 다우지수가 23,000 정도 됐었는데 100년 뒤에는 100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워런 버핏이 말했다고 해요. 연평균 3.8%씩 상승하면 가능한 지수라고 했고 과거 1900년 1월 1일에는 지수가 65.73이었고 100년 뒤인 1999년 말에는 11,497로 연평균 5.3% 상승한 거라고 합니다. 같은 상승률로 적용을 하면은 2100년에는 현재에 비해 2100년에는 다우지수가 2만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복리의 마법이 대단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수익률이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복리의 효과를 장기간 누리면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하셨고요.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여 복리 수익 15%를 꾸준히 올리면 10년 뒤에는 4억, 20년 뒤에는 16억, 30년 뒤에는 66억이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꿈과 같은 금액이죠. 1억으로 66억을 만드니까요. 장기적으로는 경제는 우상향하고 있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그 나라에서 크고 잘 나가는 기업들,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미인들만 나오듯이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셨는데요. 연 10%에서 15%의 수익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에 투자를 꼭 해야 한다고 했고 30년 전 자장면 가격은 500원이었지만 지금은 10배 정도가 올랐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떤 것들은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주식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2014년도 버크셔 해소웨이 연차보고서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말하자면 1964년도에서 2014년까지 50년 동안의 달러 구매력,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87% 하락했다고 합니다. 6토막 난 거죠.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나쁜데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면 적어도 10% 이상의 복리 수익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셨고요.
복리로 1억을 30년 투자하면 17억이 되어 은퇴 후 충분한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투자로 수익을 잘 내는 것보다 절약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실천하시라고 권했고요. 자산을 늘려 미래에 부유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탕진, 워라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챕터는 투자와 마음가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과 주가인데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의 소문동을 듣고 매수를 한 다음에 주가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업, 주가, 뉴스를 비유하자면 기업은 나무, 뉴스는 태양, 주가는 그림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고요. 이 뉴스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변동을 하는데 나무인 기업은 변함이 없는데 단순히 태양인 뉴스에 따라서 태양이 아침일 때, 점심일 때, 저녁일 때 위치가 바뀌면서 그림자도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히 태양인 뉴스에 따라서 변하는 주가만 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망이 얼마나 좋은가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된다고 했고요. 기업은 변함이 없지만, 나무는 변함이 없지만, 태양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 그림자가 변하는 거,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처음 성공 사례로 들었던 좋은 사람들 예로 들며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지 직접 많은 매장을 찾아가보고 확인해보고 상권 위치까지 확인해보고 회사에서도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고 신규 투자 자금의 크기도 확인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내심을 키워야 하고 격언 중에 돈은 머리로 버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번다는 그런 말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하지만 주식을 매수 이후에 투자를 결심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거나 사업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 매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성숙기가 되면 경쟁 업체들, 후발주자들도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그런 기간이 되면 그런 기간이 접어들 것 같으면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강조했고요. 아이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죠. BM이 좋고 주가도 낮다면 실패할 확률은 적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CEO이고 뉴스를 확인을 해보고 기업이 하는 행동, 배당이라든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쌓는다든지, 보통 이제 바이오주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탐방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로는 CEO가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색해보면 횡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대표들은 검색하면 또 바로 나오니까요. 이런 건 한번 또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신과 함께해서 이 정채진 씨가 나와서 방송하는 부분을 정말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맨 처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주변에 흔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나와서 정말 실전 투자, 자기가 경험하고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바로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운받아서 출장 다니면서 운전하고 뭐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영상 만들면서도 또 반복해서 들었는데 듣다가 이 영상을 글로 정리해가지고 좀 공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면서 글이 아닌 영상으로, 물론 이제 글도 있지만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과 함께 정채진 프로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작년 봄이었을 거예요. 작년 4월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목 발굴 4가지 비법 중에서 저는 다 따라를 해봤어요. 근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네 번째 그 퀀트 분석 있죠. 그 부분에서 좀 응용하는 방법인데, 로이가 높고 퍼가 낮은 것 추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위 30개 종목 분산 투자하는데, 상위 30개 무작위로 이제 분산하는 게 아니고 그 상위 30개를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량한 종목만 골라내서 엄선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해보고 느낀 점이고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내용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 투자의 기본 부분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